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외식 창업 실무편 9강입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이네요. 네, 벌써 중반을 넘어가면서 점점 재밌어지기도 하고 좀 지레줄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참으시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븐푸믹스에서 프로덕트 메뉴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세븐푸믹스 프로덕트 메뉴 개발입니다. 네, 메뉴의 조건과 특징이 있는데요. 메뉴의 조건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용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들은 물론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뭐 경영자 측면이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어떤 내용들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뉴의 조건입니다. 경영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메뉴 개발은 그 식당의 목표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식당의 음식의 서비스 존재를 위해 필요한 것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메뉴는 사실은 그 식당과 이꼴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되는데요. 예산은 음식 판매로부터 소득과 음식 원가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음식 판매로부터 소득은 고객의 가처분 소득, 시설의 위치, 서비스 유형과 다른 결정 요인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그다음에 납품 시장 확인, 즉 원료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지, 또 계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체크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물리적 시설과 장비 이용 관계, 주방 비품이라든지 크기, 수용 능력, 창고의 사이즈, 워크인의 활용,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기술을 필요로 하는 메뉴 개발은 직원의 능력과 조리를 위해 이용 가능한 직원의 수, 이거를 주방 같은 경우에 둘이서 할 거냐, 셋이 할 거냐, 홀에서 인원을 2명을 쓸 거냐, 3명을 쓸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메뉴에 따라서 다 받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뉴의 개발은 음식 조리와 서비스, 그런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 만드는 속도, 제공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매출과 직결하는 거고 또 인원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꼭 체크돼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소비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영향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끔 연령별로, 성별로 따라서 영양가라든가 이런 것도 맞춰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식생활 습관, 또 좋아하는 거,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메뉴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 메뉴, 이거에 따라서 구분이 될 거고, 또 생물학적, 생리적, 심리학적으로도 고려가 돼야 될 거고요. 아침에 먹어야 되는지, 점심에 먹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에 인적 요인으로 기대 수준, 타인의 영향과 식욕 분위기와 정서, 가족 상황, 교육 수준, 이런 것들도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밖에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도 중요 요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적 측면을 보게 되면요, 음식의 색깔, 그 다음에 식욕을 촉진하는지, 냄새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식의 질감, 보통 우리 관능평가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입안에 들어갈 때 혀에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근데 음식의 농도, 습 같은 경우, 찌개 같은 경우, 국 같은 경우, 농도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맛은 사실은 지금에 와서 사실은 우리가 음식점을 하자고 하는데 맛 갖고 논하면 사실 그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좀 대도시나 어느 정도 좀 영업을 오래 하셨던 사장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다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맛이 상향 평준화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맛 갖고 논할 시기는 아니다. 다만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맛이 짠지 쓴지 이런 것들에는 건 기능적인 걸 고려해서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리 방법, 또 서빙될 때 뜨거운 음식이 뜨겁게 나오는지, 찬 음식이 차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메뉴의 특징입니다. 식당의 운영 특성을 나타내는 얼굴이죠. 메뉴는 사실은 그 매장의 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메뉴는 되게 중요하다. 최근에는 워낙에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표 메뉴가 뭐냐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잘 만들어진 메뉴 하나가 사실은 그 식당의 승패를 가리고 있죠. 또한 계속 우리가 앞에 시장조사부터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점점점 소비자들의 니즈는 컴팩트화되고 있다. 그 집이 짬뽕이 전문이면은 짬뽕만 잘하면 되는 거지 굳이 다른 요리들을 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는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상호.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짬뽕집이다 그러면은 무슨 짬뽕해서 그 집이 짬뽕집이구나라고 금방 인지하면 좋겠는데, 이거를 막 틀어서 뭐 다른 의미의 뭐 말을 쓴다면은 저 집이 뭐 하는 집인가, 약간 정체성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브랜드명, 그다음에 메뉴명 이런 것들을 같이 같은 맥에 통하게끔 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메뉴의 조리 기술, 그다음에 분위기, 어떤 레스토랑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메뉴의 특징일 겁니다. 네, 다음은 메뉴의 유형과 종류입니다. 예, 제공되는 유형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정식, 더블도트라고 하죠, 불어로. 예, 보통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아주 그냥 F&B 식음료 개론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이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전공하셨던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식, 보통 우리가 한상 차림이든지 코스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거를 더블도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품 요리, 알라카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나는 뭐 샐러드만 먹을 거야, 나는 피쉬만 먹을 거야, 나는 디저트만 먹을 거야,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는 단품에 대한 요리인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 요리는 뭐 주방장 특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호텔에서 특별히 뭐 어떤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특별한 날 만드는 그런 특선 요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뷔페 식당, 뷔페 많이 알고 계시죠? 최근에 우리가 2023년 지금 올해가 11월인데요. 올해 지금 현재 지금 2023년 11월인데요. 최근에 뷔페가 다시 좀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코로나를 지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다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식재재 가격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식자재가 높아지고 모든 식단들이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비싸지고 있으니 비싸더라도 제대로 먹자 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뷔페들이 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10만 대 후반, 그 다음에 뭐 20만 원대 후반까지 하는 호텔 뷔페 레스토랑들이 예약이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뷔페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불을 하게 되면 금액을 지불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랍스타 무제한이라든지 뭐 스시 무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뷔페가 이렇게 장기 집권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메뉴의 종류입니다. 예, 메뉴의 종류는 간판 메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 매장의 대표적인 메뉴가 뭐냐. 그 다음에 판촉 전략 메뉴, 우리 매장을 알리기 위한 뭐 사진 찍기 좋다든지 아니면은 가격을 좀 저렴한 거를, 원래 일반적인 다른 메뉴보다 유난히 가격을 좀 낮춰서 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판촉 전략 메뉴인지, 그 다음에 런치 타임 같은 경우에 이제 타임 세일도 많이 하죠, 점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런치 타임 메뉴, 그 다음에 티 타임 메뉴, 그다음에 계절별로 뭐 식재를 사용한 그런 뭐 겨울 같은, 이제 앞으로 오는 겨울 같은 경우에도 뭐 굴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그런 계절 메뉴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뭐 디너 메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의 종류별로에 따라서 메뉴가 바뀐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메뉴 기획과 메뉴 가격 결정입니다. 예, 메뉴 기획 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네. 내용이 많습니다. 창업할 식당의 입지가 도심인지 주택인지 이런 것도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판매되는 메뉴 상황을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시장조사편에도 있지만은 경쟁자 가서 다 먹어보거든요. 먹어봐야지, 지피지게 해야지 뭐 우리가 뭐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률, 원가 마진율이 어떻게 되는지 꼭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 구입, 계절적으로, 그 다음에 신선도를 어떻게 납품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조리 기구, 주방의 사이즈, 그 다음에 수용의 능력, 그 다음에 우리 조리사의 작업 능력 조건들을 좀 체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그런 인력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이 돼야 되겠죠. 주 고객이 우리 그 매장을 왔을 적에 내가 이 매장에 왔을 때는 뭐 영양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는 만족도가 높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경제적 수준, 뭐 예를 들어서 주변의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은데 거기에 어떤 고가 메뉴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여기 상권이 점심시간대에 있는지 저녁 시간대에 있는지, 대한민국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진흥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뭐 상권 분석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신용카드 내역이라든지 뭐 유동 인구라든지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또 나이스 같은 데서도 그런 어떤 그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걸 지출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는 그런 시장조사 과정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활용
활용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뭐 여기는 점심 매출이 어떻고 저녁 매출이 어떻고 주로 가격대를 1인당 객단가가 얼마고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메뉴 구성할 적에 이런 것들 다 체크된다라는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되게 많죠. 예. 그다음에 메뉴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지리적 상권별, 가격대별, 뭐 점포 입지별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만의 메뉴, 지금은 뭐 트렌드가 그렇거든요. 이제는 뭐 메뉴가 20가지인데 저희 집은 다 맛있어요. 예, 저는 안 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했을 때 우리는 이게 특히나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맛있지만 이것도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요 정도의 느낌으로 어떤 메뉴 아이템을 구성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점점점 소비자들의 니즈가 아주 컴팩트화되고 세분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뭐 시장조사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고객이 점점점 세분화돼서 이제 그네들의 니즈에 맞추기는 점점점 어렵게 돼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프레임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양극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권인지 뭐 아니면 좀 소득 수준이 나는 지역인지, 그 다음에 연령대가 높은지 낮은지, 그 다음에 좀 전문 세대들이 많은 패스트푸드가 잘 되는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트렌드에 맞게끔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매장의 입지, 상권에 따라서 메뉴 아이템들이 선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뭐 원가의 수익성, 투자 규모, 그 다음에 뭐 이왕이면 우리 창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당신이 좋아하는 메뉴가 아무래도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할 거고, 또 독립 점포로 로컬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시작부터 프랜차이즈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전문가 어디까지 내가 지원을 받을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방의 인원과 종업원 숫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할 건지, 그 다음에 레시피를 우리가 어디까지 오픈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세트 메뉴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점심 메뉴를 어떻게 할 건지, 디너 메뉴를 어떻게 할 건지, 너무나 많은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쭉 다 고민을 하셔야 메뉴 아이템이 선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창업 메뉴 운영 방법입니다. 개점 후에 이제 창업하시는 이제 경영주들께서는 뭐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반응이 안 좋아, 메뉴를 바꿔야 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뭐 한 3개월 정도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시고 이후에 바꾸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다음에 창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뭐 조리 부분, 서빙 부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사장님께서 다 하시고 하다 보면은 업무 분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좀 업무 분장을 해서 영업시간, 그 다음에 뭐 크로즈 타임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표준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작은 매장이라도 당연시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시그니처 메뉴는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가격대가 높아지면서 저희가 컨설팅 하면서도 가성비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들이 다 올릴 지게 똑같이 지금 소주값이 뭐 5,000원, 6,000원, 7,000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똑같이 올릴 거냐? 아니면 반대로 메인 음식은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면서 뭐 음료 주류 가격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음료 주류 가격은 그렇게 인상을 시키더라도 메인 가격을 우리는 동결시키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 전략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서 번성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메뉴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저 메뉴에 따라 틀리죠. 보통 뭐 우리가 뭐 중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푸드 코스트 식재료만 한 20%, 그 다음에 이탈리안 쪽이 좀 코스트가 괜찮아요. 보통 한 25% 정도. 그 다음에 보통 일반 한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에서 35%.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나가는 게 이제 고기류 같은 경우가 한 40% 육박하고 있고, 한우 같은 경우는 한 45%까지 육박하죠. 뷔페 같은 경우는 50%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이렇게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스트 선정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한 달에 2억 뭐 3억 팔고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잘 잡으셔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결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우리가 최소한 수익을 내자고 하는 사업인데 수익이 안 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점포의 위치, 이게 강남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월세.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입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사업계획서를 입안하게 되면 거기에 판매가 대비 우리가 원가가 얼마고 임대료가 얼마고 이런 것들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판매 가격을, 메뉴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뉴 기획과 메뉴 가격 결정 프로세스를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딱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기본 경영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니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메뉴 개발 관련 필수 자료를 수집을 해서 메뉴 계획을 나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이제 기획안, 사업 계획을 입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메뉴 개발을 하고, 메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메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가격 설정을 하게 됐는데, 1차 가격 설정을 하고 이제 식재료, 거래업체들한테 사입 가격, 우리가 그냥 조금씩 가서 샘플링 한 게 아니라 이제 벌크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뭐 박스 단위로 받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 가격이 또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재 우리가 뭐 100인분이 팔던지 200인분을 팔던지 기준을 정해서 그런 기준으로 원가 계산을 다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쓸 경우에 푸드 코스트, 식재료 가격 우리는 30%가 적정하고, 우리는 어떤 기업 전략, 뭐 사업의 전략으로서 우리는 그 정도 코스트를 가져가겠다라는 원가가 잡히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매 가격이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환급률을 정하죠. 그래서 333, 333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 식재료비, 30% 인건비, 30% 남은 기타, 그다음에 남은 10%는 부가세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판매가가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지금 이렇게 한 표에 보여지는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고 나서 꼭 하시는 거고, 판매가 한번 잘못되면 나중에 오픈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짜장면이 난 7,000원으로 했는데 원가 계산 해보니까 7,000원 해가지고 우리 매장에 남지가 않아. 월세가 우리 너무 비싸고, 아니 인건비가 비싸서, 그래서 우리는 9,000원을 받았어야 됐어. 나중에 7,000원으로 오픈했다가 9,000원을 받게 되면요, 오시던 손님 다 놓치십니다. 처음부터 욕먹게 되니까 요거 원가 계산 꼭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자신이 없으시면요, 요런 좀 아시는 분들한테, 이런 외식 전공하거나 조리과 나온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시게 되면요, 그래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뉴의 적합성 평가입니다. 네, 이것도 좀 내용이 많은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메뉴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으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기호, 연령별, 직업별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쭉 말씀드리면, 타겟 연령대가 좋아하는 음식인가?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20대가 다니는 길에다 50대 메뉴가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음식이 깔끔하고 정갈한가? 담음새에 대한 얘기입니다. 타겟 연령대 수준이 적합한가? 그 상권에 맞는 연령대가 있냐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계절별로 우리가 메뉴가 타당하냐? 또 그 계절별로 식재료를 수급이 원활하냐? 그 다음에 건강, 다이어트 이런 기능식이냐? 맛 유지와 양이 적절하냐? 또 메뉴 가격대는 어떤가? 또 어린이용 메뉴 구비가 돼 있느냐? 디저트 준비가 돼 있느냐? 또 가족 고객이 좋아하느냐? 가족 고객이 내점을 하느냐? 단수 식사로 적합하냐? 또 메뉴북은 깨끗하게 설명이 출궁하냐? 또 행사 메뉴, 모임, 회식, 기타로 적합한 메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사의 형태, 조식이냐, 중식이냐, 간식이냐, 석식이냐, 미드나이트냐, 요것도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 입지 시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장조사편, 혹시 그걸 안 보시고 넘어오신 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 저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시장조사편을 좀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장의 가격대는 혐오 시선은 없는가, 그다음에 접근성은, 홍보성, 시장성, 적합 입지인가, 적합한 물건인가, 점포의 규모는, 경쟁 상대는, 상권 내의 외식 성향은, 성장이 가능한 입지인지, 또 집객 시설이 있는지, 유도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또 유동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주차 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다 트래킹 하시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레스토랑 비즈니스는 아침, 점심, 저녁, 또 심야, 우리가 유흥상권 같은 경우는 밤새 24시간 돌아가는 매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포장이 가능하냐, 또 배달이 가능하냐, 또 최근에는 온라인이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는 사실은 진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고 매출이 올라가면은 전국 택배가 가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택배가 가능하냐, 이렇게 7가지 낚싯대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고민을 하셔야 나중에 이거 하다가 이거 아니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 효율에 대합니다. 이게 결국은 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이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회전율, 테이블 회전수. 되게 중요한 게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20개의 매장이 있다. 그러면 그 테이블이 한 번 차게 되면은 뭐 둘이 앉던, 셋이 앉던, 넷이 앉던 어찌됐든 한 테이블을 다 차게 되면은 그게 한 바퀴 완회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국적으로 약간 또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업계에서는 한 3바퀴, 하루에 전체 테이블이 3바퀴. 그러니까 아까도 예를 든 것처럼 20테이블인 매장이 3바퀴이기 때문에 60테이블.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 60테이블이 매일매일 우리 매장을 방문해 주면은 그 매장은 손익분기점이 넘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객단가. 객단가 같은 경우는 테이블 객단가가 있어요. 테이블당 뭐 5만 원이야, 6만 원이야, 7만 원이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1인당 객단가입니다. 우리 매장에 오는 사람이 그걸 n분의 1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서 우리 매장에 쓰는 이제 퍼포스 에버리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레스토랑 비즈니스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짜리냐, 이 매장이 10,000원짜리냐, 20,000원짜리냐, 30,000원짜리냐, 40,000원짜리냐 이거에 따라서 매장 전체 수준이 다 바뀝니다. 사실은 이거 여기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인테리어에 대한 수준, 또 그릇에 대한 수준, 또 판매 가격, 서비스의 수준, 뭐 마케팅의 방식 다 바뀝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객단가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아마 제 강의에서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알쓸 먹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우리 그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에서도 객단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다음에 원가. 재료비가 타당하냐, 그 다음에 메뉴 관리가 우리 매장에서 용이하냐, 우리 공간에 맞느냐, 주방 사이즈에 맞느냐, 그 다음에 어떤 스탁 공간, 창고라든지 워크인의 공간에 우리가 타당하냐,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유통 납품하는 업체들도 대형화되다 보니까는 빨간 날 다 쉽니다. 그래서 뭐 추석 때 연휴가 7일 동안 쉰다. 그러면은 7일 동안 납품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영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7일 동안 식재료를 다 보유해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좀 팁을 드리자면 뭐 응급처치로 해서 야채나 이런 걸 다 보관할 수 없으니까는 그런 냉동 탑차 같은 거를 렌트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좀 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워크인 냉장고를 집어넣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그래서 이런 원가, 재료, 공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서비스 난이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객단가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진다. 또 셀프로 할 거냐, 아니면 어디까지 서비스를 할 거냐, 갖다 줄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뭐 오마카세라고 해서 뭐 코스를 계속 제공할 거냐, 이런 것들도 서비스 난이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또 점포 관리, 또 경영주의 메뉴 이해도, 그다음에 구매의 난이도, 또 종업원의 채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인사가 만사라고 말씀드리죠. 예,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을 보유할 거냐, 우리는 알바로 돌릴 거냐, 정직원을 돌릴 거냐, 아니면 고급 인력을 돌릴 거냐, 이것도 당연히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객단가에 따라 다 바뀌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쭉 우리가 메뉴 개발에 있어서 체크될 사항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은 다소 내용들이 많은 것 같지만 요 한 줄 한 줄 놓치지 마시고요. 꼭 체크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저한테 뭐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메뉴 기획 되게 중요합니다. 예, 모든 내용도 중요했지만 메뉴 기획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꼭 놓치지 마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